먼저 소소한 우파가 된 계기에 대해서 소소한 복선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냥 조금 더 결정적인 거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루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결정적인 계기만 간단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전남에서 우파로 사는 것이 그렇게 이제 쉽지만 않지만 또 너무 타 지역에서 또 전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좀 그런 부분들도 답답하고 또 어떻게 전남에서 우파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영상은 아니니까 그냥 이번 녹음은 소소한 복선을 먼저 간단하게 길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는 평범한 20대 여자였기 때문에 그때 아무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박근혜와 문재인은 투표를 하러 가기 바로 전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우파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문재인은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관심이 없고 문재인에 대해 그렇게 나쁜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뭐 박근혜에 대해 나쁜 감정도 없지만 그냥 이제 호남은 그래도 이제 문재인 쪽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당연히 투표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뽑든 꼭 뽑아야 된다고 어떤 저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는 해야 되겠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문재인 박근혜. 근데 바로 전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자분이셨습니다. 문재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주변에 공산주의 사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남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 사람은 왜 문재인을 나쁘게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좌파였다면 그 귀를 완전 닫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생각했던 것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좌파들은 귀를 열지 않잖아요. 귀를 무조건 닫잖아요. 근데 우리 우파들은 모르겠어요. 또 귀를 너무 잘 열어서 탈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그 말을 들었을 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그래도 조금 더 우파로 가는 지름길에 가지 않았나. 그래서 좀 생각을 했다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정말 뽑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다음날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래도 문재인 안 뽑기를 다행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비밀 투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전남에 사시는 분이 누구 뽑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갖고 난 모르겠어서 안 뽑았다.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그때 박근혜가 됐냐 나한테 뭐라 하냐면 나 때문에 문재인 안 됐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제가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김어준 방송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자꾸 제가 실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자꾸 약간 감동이 이거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근데 그때 되게 이 방송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정권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 반대되는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떤 공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언론 보통 뭐 조선중앙통화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방송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거기서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없었던 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또 얘기를 해주니까 좀 그런 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하잖아요, 좌파들이. 그런 것도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웃으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난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들었는데 자꾸 이제 제 감동에 자꾸 못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 진짜로 약간 그 느낌. 그래서 약간 그래도 좀 그 감동을 무시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 듣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도 듣다 보니까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중요한 것은 성적인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요. 좌파들은 너무 성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봉주가 뭐 감옥에서 그런 것,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정말 여자로서 별로 좀 듣기 좋지 않더라고. 근데 그걸 항상 매해 방송 때마다 항상 해요. 그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아니 여자들한테 뭐 정봉주 힘내라 가슴 노출한 사진 비키니에다가 그거 써서 사진 찍으라 그러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다 못해서 하나님이 또 못 듣게 하시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들으면 안 된가. 그래서 저 그때 좀 힘들었는데 끊기가 아주 좀 재밌더라고요. 하루의 일과 중에서 좀 재밌는 방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가 이제 한참 유행어가 그거였잖아요. 박근혜가 아니고 닭근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닭근혜 하니까 좀 그냥 뭐 나쁘게도 생각하는, 정치를 너무 못해서 닭근혜라고 하나 보다, 그냥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이제 지인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박근혜 닭근혜 아니냐, 내가 그냥 박근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난치듯이 말을 했는데, 그 지인이 약간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박근혜가 뭘 못했는지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너무 못하니까 다 끝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지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박근혜가 뭘 못했는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지인이 그래도 이제 호남 쪽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귀를 닫고 한 번도 아무것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다, 정치적인 신념을 가졌다, 그렇게 했더라면 또 우파로 가는 길에서 조금 멀어졌을 건데, 그때도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때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제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박근혜가 뭘 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박근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좌파처럼 또 귀를 닫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겨두었죠.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인 발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두지 마시고요. 이것도 안 믿으신 분들도 이 문재인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히 기독교인 정치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라면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확실하게 말하지, 동성애 표가 많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잦은 번복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치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자주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도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데는 우리 교회 와서는 뭐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고요. 딴 데 가서는 또 동성애 찬성한다고. 처음에는 분명히 문재인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동성애 처음에는 막 우리가 받아주자, 뭐 불쌍하다, 차별하지 말자 이런 여론이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입장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동성애가 오히려 이성애자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인들 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 이제 에이즈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고 다니니까 이제 평범한 안 믿으시는 분들도 비기독교인 신자분들도 동성애 에이즈 원인이라든지 왜냐면 99%가 에이즈 원인이 동성애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되시니까 동성애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봤어요. 근데 몇 번을 바꿨잖아요. 한 번, 두 번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바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겉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뒤에서는 동성애를 창성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성부 뭐 가족부 장관이 동성애 찬성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그 정치인은 레즈비언이라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그 외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의원들이에요.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성애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면 법적으로 처벌하자. 벌금을 내게 하자. 근데 그 타겟이 기독교인인 거죠. 왜냐면 기독교인 동성애가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벌금을 물게 하고 감옥을 보내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인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의 덕목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예요. 근데 우리 진짜로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 게 정말 국민들이 정말 이제 누군가 어떤 대통령 뽑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이렇게 지켜보시고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재인은 거짓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를 여러 가지 안 보거든요. 저는 막 이거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는 어떤 정치인을 뽑을 때 내가 너무 다 모든 것을 찾아보고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뭐 기울여 보고 판단해보고 이거 그리고 정보를 알아보고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가장 그냥 저의 기준에서는 판단하기 쉬운 기준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냐 그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이거는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일단은 정말로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인 자리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표가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건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근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치고 그렇게 잘된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리고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요. 동성애가 커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가 많아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존중한다고 해도 이성애자는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동성애자는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결국에는 나라가 없어져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99%고 이성애자가 1%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라가. 결국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번식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식물이 동성애자다. 동물이 동성애자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식물이 씨앗을 배출하지 않고 다른 식물을 잉태하지 못하고 또 동물도 다른 동물을 낳지를 못하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순리대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은 아무튼 비기독교 신자는 아니든 간에 좀 나는 정치인 보는 법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말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가 아니라 그냥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좋아하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또 너무 죄송합니다. 길어졌는데요. 다음에는 다음 녹음은 결정적인 계기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